일단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번 5월 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뭐 상중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난이도를 꽤나 이제 좀 높게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되는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이 좀 지나고 나서 5월 달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내일 휴일이 지나고 나서 5월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주제, 오늘의 이제 공개 방송 주제가 5월 달 종목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세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5월 종목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 종목 사는 법 대공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5월 달에 워낙에 연휴도 많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연휴도 많은 만큼 또 여러 가지 일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지나가면은 전체적인 일정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거든요. 전체적인 일정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저는 살 종목이 그렇게 많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 쉬는 날,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가고 나서도 아마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5월 달까지 현재 시장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이 쉬는 날이 좀 지나가고 나서 일정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그 구간 동안에 과연 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좀 종목을 잘 골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보면,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30선 구간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2730선 구간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800선 한 중반 정도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먼저 주도주가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주도주가 상승이 쉽게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은 이제 어떠한 이야기냐면 요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시장에 이 지수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주도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은 지수와 연관이 큰 종목들입니다. 지수와 연관이 상당히 크면서 약간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 지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미국 증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현재 미증시와 우리 증시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 있는지, 혹은 횡보를 그릴 만한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일 연휴가 지나가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CPI나 PPI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자, 일단 미증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의 위치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위치예요. 사실 최근에 우리가 뭐 상승에 대한 부분, 반등에 대한 부분은 체감을 잘 못했잖아요. 아마 5월 달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반등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체감을 못 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시장의 수급 흐름이 너무나도 약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도주 종목군들도 너무나도 약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주도주가 움직일 만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5월 달에는 대응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다우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모두 다 지금 이제 전고점에 도달을 거의 이제 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죠?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거의 이제 전고점에 도달을 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라는 우리가 약간의 이제 이 퀘스천 마크를 좀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면 지금 미증시가 전고점에 거의 도달을 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 이 구간에서 미증시가 끌어올려질 때 결론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가져갔었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4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이 구간부터. 그죠? 그리고 올해 시작하고 나서 이때까지는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쭉 상승이 나왔었던 걸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끌고 왔었던 종목이 뭐였었냐? 시장을 이끌었었던 종목이 뭐였었냐라고 하면 반도체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올해 이번 달에 반도체 워낙에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도 반도체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 HBM 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CXL 쪽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쪽이라든지 혹은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HPSP 같은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주도주 종목군에 속하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 활약을 해주는 종목군에 속합니다.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주도주 종목군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의 상승은 결론적으로 거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끌었다라는 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2차전지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한동안은 2차전지는 큰 역할을 못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 얘기를 하기는 할 테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 종목군은 반도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올해 시장을 완전하게 주로 이제 이끌어주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가 27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미증시로 돌아가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하게 전고점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올라왔었던 이 가장 주요한 영향력,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특히나 AI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크게 뛰어오르면서 상승이 나왔죠.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태까지 상승이 잘 나왔었던 겁니다. 금리 인하를 상반기에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여태까지의 시장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미 증시나 우리 증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미 증시나 우리 증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결론적으로 이전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도주가 활약을 해주던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던가 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뚫어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냐라고 하면 잠깐 이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갈까요? 이번에 이제 CPI가 우리 또 내일 쉬는 동안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죠? CPI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번 CPI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조정이 조금 나올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CPI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큰 이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CPI에 대한 기재치인데, 이제 예측치가 지금 이번에 이제 살짝 하락을 해서 3.4% 이하로 나올 것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CPI가 발표가 되었을 때에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3%를 못 뚫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낮아지지 않고 있다. 3%대를 뚫고 내려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 3%라는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이 완전하게 이 물가에 대해서 호재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CPI든 혹은 뭐 PPI든 3%대를 뚫어주는 그러면서 3%대 이하의 2%대의 물가가 나오는 모습이 나줘야지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차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기대감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CPI나 PPI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그냥 딱 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3%대의 인플레 경제 지표에 대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연준도 똑같은 발언을 이번에 또 할 겁니다. 연준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했었죠? 연준이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똑같은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요거를 또 한번 확인을 하고 가죠. 연준은 항상 지금 똑같은 이 스탠스를 좀 가져가고 있죠. 자, 보게 되면 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최대한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가 확실하게 좀 가라앉아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튼튼하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3%대를 뚫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나온 CPI에 대해서 생각을 예측을 한번 어느 정도 해봤을 때 결국에는 3%대를 뚫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3%대를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확실하게 2%대의 물가가 나올 때까지. 3%대로는 안 됩니다. 이걸로는 연준이 좋은 발언을 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CPI가 살짝 낮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대를 뚫어주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현재 구간에서 좋게 반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상방에 제한이 있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번에 CPI나 PPI가 잘 나오고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시장의 반등이 적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증시도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반등이 적게 나온 게 아닙니다. 요거를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전고점까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체감이 잘 안 되셨겠지만 시장이 적게 반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전 고점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자 코스피 2800선까지 가야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스피 2800선이 어느 위치냐면 이 일전에 가장 좋았었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 여러분들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마 이때 또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막 하락을 했었다가 부양책이 펼쳐지면서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이었잖아요.
우리 시장이 역대 가장 좋았었던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게 바로 코스피 2800선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코스피 2800선 구간에서 한 차례 막혔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 구간에 도달을 했죠. 그러면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차올라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차오르면서 물가 지표도 2%대 정도로는 진입을 해야 이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꾀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번 주 시장 내일 지나가고 나서 CPI와 PPI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방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정도의 흐름으로 움직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히고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치를 잡았을 때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마 반도체를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반도체와 그 다음에 2차전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두 종목군을 주로 주도주라고 부르고, 사실 최근에 AI, 뭐 전력 설비, 뭐 이러한 쪽들도 약간 이 반도체 쪽에서 파생되어 나온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AI 반도체라는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우리 시장의 주도주 반도체와 2차전지가 여기에서 상승이 잘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도주 종목군들은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군들인데 시장은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장이 상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주도주 종목군들이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5월 달에. 그러면 5월 달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좀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해 있잖아요. 추세를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추세를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지금 상태에서는 뭐 새롭게 이제 매수를 진입한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뭐 이러한 종목들, 자 흐름을 보게 되면 어때요? 최근에 추세 깨지고 물량 죽어 있죠. HPSP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오히려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 확인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가온치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모두 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서 물량이 죽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는 매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당분간은 시장에서 흐름이 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시장에서 흐름이 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그나마 태성 같은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좋은 수급,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태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상승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죠? 태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수급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와주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쪽은 이러한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좋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할 때 약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아마 이제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추가 매수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당장에 살만한 종목 혹은 이제 내일 쉬는 날 지나가니까 쉬는 날 지나가면서 또 추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그렇게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반도체 종목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보게 되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좀 잘 알고 계시는 종목, 뭐 예로 들어서 뭐 최근에 상승이 좀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 중에 뭐 DI 같은 거, 요런 것도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물량들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타이밍을 보면서 확실하게 좀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로 들면 이러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최근에 YC 같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YC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Y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쭉 같은 구간, 박스권을 그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었습니다. 4,000원 구간에서 8,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쭉 박스권을 그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이 구간에서 한 번에 강력하게 물량을 밀어넣는 그림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서 앞선 구간의 수급을 한꺼번에 다 삼켜주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힘을 받아주고 굉장히 좋은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고 힘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최근에 뭐 접근을 했었던 혹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좀 많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의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샘 CNS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양 디지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이고 지금 현재 시장의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급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혹은 뭐 많이 접근하셨던 종목들 중에 뭐 그냥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단순히 그냥 바닥 잡아가네 라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물려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많이 좀 여러분들이 속을 좀 많이 썩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외에 뭐 양극재 종목들 제외하고, 그나마 이제 뭐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대주전자 재료 제외하고 뭐 여전히 장비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힘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장에 어떤 대응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종목 진단 랭킹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번 주셨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또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 만한 구간이 아닙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일단은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2분기에 약간의 이제 적자로 다시 전환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 자체가. 그러면서 지금 추세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지금 매물 구간도 상당히 좀 두터워져 있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자, 보게 되면 매물 구간도 지금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에 다 뚫어주고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비단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2차전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워낙에 매물 구간이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종목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의 주목도 지금 크게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2차전지를 보유하고 계신다. 뭐 비단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 장비 쪽, 뭐 PNT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제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뭐 PNT는 그나마 지금 흐름이 괜찮네요. 그래도.
P&T는 좀 괜찮은데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추세가 좀 깨져 있으면서 물량이 전체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접근을 하시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접근이 가능한 쪽은 지금 이렇게 그냥 뭐 그나마 P&T처럼 혹은 대주전자 재료처럼 확실하게 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과 수급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물량이 최근에 상당히 죽어 있는데 보게 되면은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물량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좀 힘을 받아주고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한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또 한번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그러니까 한 이번 주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여태까지의 시장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자,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AI 쪽, 뭐 토마토 시스템이나 뭐 그다음에 나노엔텍 등등 해가지고 의료 AI 쪽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그 이름도 마침 또 토마토인데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토마토 시스템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쪽이 철강 쪽, 뭐 이제 원자재 쪽이 되겠죠. 뭐 이제 하이스틸이나 혹은 이제 뭐 PJ 메탈 같은 이러한 종목들, 뭐 그 다음에 KBI 메탈, 뭐 이구산업 이러한 종목들 상당히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전선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 뭐 대한전선이나 뭐 가온전선, 대한전선 이러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었고, 뭐 그 다음에 뭐 피팅 쪽이라든지 혹은 뭐 화장품 쪽 이러한 쪽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는데, 자, 이러한 쪽들이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뭘 의미해요? 완전하게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나 반도체가 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완전하게 개별 이슈 따라서 상대적으로 섹터의 범위가 좁고 그러면서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게 현재 시장인 겁니다.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이제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선주나 전력 설비나 혹은 이제 뭐 최근에 뭐 화장품 쪽이라든지 아마 또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최근에 대한전선이 가장 긍정적으로 움직였었죠. 물론 이제 뭐 그 외에도 가온전선이나 뭐 혹은 대원전선 이러한 이제 기존의 대장주들이 있는데 대한전선이 가장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흐름이 나타났죠? 확인이 되시나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가장 꾸준하게 강조드리던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지금 보게 되면은 물량을 확실하게 꾸준하게 밀어 넣어주면서 시장의 힘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선이나 전력 설비 중에 제일 일렉트릭, 원래 제일 전기공업이죠.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우리 시장은 항상 어떤 종목이든 쭉쭉쭉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심리가 나타나면서 수익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심리가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나오는 그러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예로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이제 일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쭉쭉쭉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에서 강력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일전에 7월 25일 날 기억나시죠? 이때 7월 26일 날에 이때 당시에 코스닥 하루에 마이너스 막 7%, 8% 갔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2차전지가 시장 완전하게 다 끌어올리다가 순식간에 급락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보게 되면은 물량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물량 한 차례 강력하게 나온 다음에 고점에서 그러고 쭉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물량이 나오는 윗꼬리가 나왔죠. 그러면은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났다라고 하면서 추세를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의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선 관련주들은 원래 먼저 움직이던 종목들이 조금씩 모양이 꺾이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대한전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어때요? 아직까지 살아있죠? 물량이 지금 분명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물량이 분명하게 잘 살아있는데 지금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얘네 종목들도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대한전선이 바로 최근 어제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고 그 외에 다른 기존의 대원전선 같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물량이 살아있는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로만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슬슬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선주들은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상승이 나올 때 물량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밀어줬었지만 최근에는 약간의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슬슬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내일 CPI랑 PPI가 발표되고 시장에서 새로운 순환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1순위로 전선이랑 전력설비 쪽에서 상승이 워낙에 잘 나왔으니까 가장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쪽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또 조선 쪽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특히나 이제 뭐 피팅 쪽, 여러분들이 아마 피팅 쪽을 좀 많이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태광 같은 이러한 종목들 아마 접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피팅 쪽은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아준 게 한선 엔지니어링 정도였고 지금 약간의 이제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성광배느나 태광, 뭐 그다음에 KSP 이러한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피팅 쪽에 태광 정도 괜찮습니다. KSP도 지금 보게 되면 어제 물량 살아 있었죠. 그죠? 어제 물량 살아 있었는데 오늘 살짝 눌리는 구간이죠. 그러면 요거는 단기 단타 정도로 한번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게 중요합니다. 태광이 여태까지 이 주목도가 쫙 죽어 있었던 거 여러분들 확인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요거 확인해 보시면 이전 구간 이렇게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 전 구간까지는 물량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구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잘 들어와 주면서 13,000원 구간까지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이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광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접근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다 가격대를 어디까지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크게는 못 봅니다. 딱 한 14,000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는 태광 한번 수익권 노리고 접근할 만해요. 즉 아직까지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 쪽은 뭐 피팅 쪽 특히나 피팅 쪽이 괜찮아요. 큰 종목들은 지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HD 현대중공업, 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피팅 쪽이 낫고 피팅 쪽에서 그나마 이제 탑픽을 꼽아라라고 한다면은 태광, 그 다음에 KSP 딱 두 종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던
그러면서 어떠한 종목이 지금 수급이 살아있고 수요일 지나가고 나서 어떠한 종목이 접근 가능할지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주는 슬슬 조심해야 된다. 피팅 쪽은 아직 접근 가능하다. 다만 너무 큰 수익은 노리지 않고 적당한 수익 정도, 약수익 정도 노리고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주들. 해운주들 최근에 흐름 괜찮죠? 좋은 이제 해운 업황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상분기까지 해운 업황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해운 쪽은 지금 별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해운 쪽은 지금 수급이 그렇게 큰 폭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수급이 크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딱 보이시죠? 이전 고점 구간에서 그대로 막혀 있는 거. 그죠? 이전 고점 구간에서 그대로 막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해운주들은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이 한 차례 끝이 났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주들은 뭐 HMM, 뭐 페노션 이런 거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한 바퀴 돌고서 한동안 또 쉬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쪽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화장품 쪽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화장품 쪽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순식간에 물린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화장품 쪽들은 마찬가지로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슬슬 마찬가지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의 흐름이 어떻죠? 최근에 3일 동안의 흐름? 금요일, 어제, 오늘 해서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연속적으로 3일 동안 차익 실현 나왔어요. 최근에 쭉 상승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한국콜마 같은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나왔죠. 뭐 뷰티스키 같은 이런 것들 최근에 굉장히 상승 잘 나오다가 차익 실현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슬슬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이 있었죠. VT 같은 이러한 종목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상승이 잘 나왔는데 얘네들도 결론적으로 왜 상승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수급이 죽어 있었다라기보다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금요일 날, 목요일 날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수급이 살아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힘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윗꼬리를 그리기는 했는데 물량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보니까 일전에 들어갔었던 수급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고 오늘 상승이 마찬가지로 잘 나왔었던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보게 되면 지금 VT나 혹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토니모리 같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슬슬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최근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많이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5월 2일 날에 차익 실현 나와버리니까 그대로 추세가 깨져버리잖아요. 지금 화장품은 전체적으로 순환이 한 바퀴 잘 돌았는데 순환이 한 바퀴 잘 돈 상태에서 이제 약간 약해지는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거예요. 종목들이 순환이 돌잖아요. 순환이 도는데 많이 상승 나왔으니까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화장품 쪽도 최근에 순환이 잘 나왔는데 어느 정도 순환이 잘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고 있구나. 요거를 마찬가지로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전선 쪽,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은 리스크가 생겨났다. 피팅 쪽은 태광 정도가 괜찮다. 정도로 일단은 지금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시장에서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이 이제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뭐 철강 쪽이 되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철강 쪽, 뭐 KBI 메탈이나 뭐 그 다음에 하이스틸, 뭐 뭐야 PJ 메탈 이런 종목들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이제 아마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하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서 지금 보게 되면은 슬슬 이제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뭐 하이스틸이나 혹은 뭐 KBI 메탈 같은 이런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철강 쪽이나 원자재 쪽도 슬슬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게임 쪽도 뭐 이제 크게 볼만한 건 많이 없습니다. 게임 쪽도 지금 NC소프트나 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뭐 넥슨 게임즈 뭐 이 정도가 이제 흐름이 좀 괜찮았었고, 데브 시스터즈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슬슬 또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리고 있기 때문에 게임 쪽도 지금은 뭐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지금 대한전선 혹은 이제 뭐 가온전선 같은 이런 전선 전력 설비들 쪽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 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철강 원자재 쪽, 이러한 쪽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고 있죠.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새로운 스타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스타,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러한 부분들이 두드러졌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한국의 컴퓨터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보면 오늘 수급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 줬고, 이전 고가 구간에 지금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요걸 소화를 해줬으니까,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무조건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거, 이게 오늘로써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로써 스타트를 제대로 끌어준 거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AI 소프트웨어 쪽 상승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의료용 AI 쪽 해가지고 오늘 일제히 또 수급 다 받아주고 있죠. JLK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수급 살아있는 거 바로 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이미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 뭐 그 다음에 화장품 쪽, 그 다음에 뭐 원자재 철강 쪽, 이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가 오늘 물량을 다 받아준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거, 의료용의 AI 쪽들이 지금 물량을 다 받아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일이 지나가잖아요. 내일이 지나가면 이런 종목군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보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자, 폴라리스 오피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이미 간다라고 어느 정도는 다 힌트를 줬었던 종목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수급 흐름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줬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급이 항상 강력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힘을 강력하게 받아준다라는 그러한 종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상승이 나와 준 거예요. 그러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단기적인 주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목요일부터 새롭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요일부터 새롭게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목군들을 새롭게 잡아가셔야죠. 그런데 아마 일단은 목요일 정도는 돼야지,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는 돼야지 그림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CPI랑 PPI 발표 직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살짝은 이제 어느 정도 살살 이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AI 종목들 보내고, 그 다음에 CPI랑 PPI 결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들 사야지라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들을 무언가 좀 살만한 종목들이 많다라기보다는 이제 분출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정도 지나가고 나면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물량을 굉장히 강력하게 담아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새롭게 나올 단기 주도주 종목군을 잡을 준비를 이번 주 내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5월 달에 남은 기간 동안에 수익을 제대로 챙겨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니까 시장이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도주가 끌고 가는 그림보다는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목별 움직임이 나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유지가 될 거니까 상승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고르고 잘 골라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요일 날 지나면 그 종목들을 좀 잘 골라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과연 어떠한 종목이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고 어떠한 종목이 지금 앞으로 단기 주도주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수익은 챙겨 나가고 있죠. 지금 올해 1월달, 뭐 2월달, 3월달, 4월달에서 목표 수익은 전체적으로 다 챙겼고요. 뭐 그 다음에 5월달 들어와서는 사실 매매를 지금 많이 안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휴일도 좀 많고요. 휴일도 많은 상황에서 일정들도 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를 좀 많이 하기보다는 종목을 좀 모아가는 그러한 이 매매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포트에 뭐가 잠겨 있냐면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담겨 있어요. 반도체하고 로봇. 요거는 이번 주 이후를 노리는 종목군이 되겠죠. 자, 반도체는 아까 이제 상승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중에 잘 살아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거 하나 모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 중에 또 하나 물량 계속해서 또 모아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목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새롭게 시장의 순환이 좀 시작이 되면 이제 이 종목들을 지금 모아 나가면서 수익을 볼 그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저희가 또 종목을 많이 운용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 일정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순환이 시작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단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5월에 좀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번 주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어찌됐든 4월까지 해서 목표 수익은 모두 다 달성했습니다. 4월 1월부터 4월 급락장까지 해서 목표 수익은 모두 다 달성이 되었고 5월 달은 지금 저희가 종목을 전체적으로 모아 나가는 데 집중을 하면서 단타 종목은 내일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단타 종목 같이 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나는 개별주 잡기 어려운데 개별 종목 대응하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합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이벤트 또 진행 중이니까 요거 맞추어 가지고 또 다음 주부터 순환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무난하게 계속해서 목표 수익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또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빠르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점 함께 하실 분들은 빠르게 이제 또 진행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 나는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대해서 혼자서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시장에서 앞으로 5월달은 무조건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5월달은 무조건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개별 종목 장세에 맞게끔 최근에 전선 전력 설비 쪽이 왜 갔는지 AI 쪽이 왜 갔는지 화장품 쪽이 왜 갔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지나가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5월 달은 실질적으로 이제 워낙에 이 5월 초 구간에 쉬는 날이 많아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내일 지나가고 나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내일 지나가고 나서 종목들 꼭 잘 골라 가셔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말고 시장에서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 강조 드릴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매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하실 분들은 빠르게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목표 수익을 달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또 함께 하지 못하면은 또 결국엔 또 혼자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결코 이제 쉬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류하실 분들은 빠르게 좀 합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일단은 내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5월 중순쯤인데 아직까지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이제 또 여러분들 근처에 날씨 좋을 때 뭐 산책이라도 한번 좀 다녀오시고 푹 쉬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 수익을 위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내일 푹 쉬시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점상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 또 신의 한 수 마지막 방송도 있으니까 신의 한 수까지 해가지고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내일 연휴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잠깐, 더 다양한 방송을 원하시나요? 검색창에 이토마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투자클럽을 검색해보세요. 이토마토의 고품격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세요.